안녕하세요. 피보나치 세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기준 파동에서 기준을 잡고, 그다음에 베를린 파동에서 진입을 한 다음에 확장 파동에서 우리가 익절의 DP를 잡는다고 했죠. 기준 파동은 일종의 스탑의 기준점, 기준 파동의 출발점을 스탑을 잡는 것이고, 두 번째는 되돌림 파동에서 피보나치 수를 적용한 다음에 이 피보나치 존에서 우리가 이제 엔트리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확장 값에서 확장 값에서 우리가 가격의 목표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내용이었죠. 그래서 올라가는 파동의 경우 해당 파동은 우리가 이제 기준 파동을 잡고 이렇게 상승의 출발점 0, 끝점 1로 잡은 다음에 피보나치 존에서 분할적으로 진입을 한 다음에 이렇게 진입, 그 다음에 목표 가격을 1차적으로는 여기,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여기 부근,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가져가주면 돼.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온 상태에서는 우리 목표 가격을 이제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2차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스탑점이 지금 여기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걸 뚫고 만약에 간 순간부터 스탑점을 높여야 돼요. 여기까지 도달했어. 스탑점 여러분 어디 하냐면은 일단 더 안전하게 여기 하면 되고, 그럼 끝점. 더 이제 그냥 타이트하게 보면은 여기 스탑을 올리면 돼.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 닿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만큼 수익을 확정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스탑점을 높여주는 거예요. 저점이 높아진다면 이렇게 확정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려간 반응도 마찬가지로 하락에 대한 우리가 이제 되돌림 반등에서 내려가는 숏 포지션을 지집을 한 다음에 추가 하락에서 입증한다는 관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기준 파동에 대해서 이렇게 출발점, 하락의 출발점에 0, 끝점에 1을 잡고 피보존에서 이제 반등했을 때에 되돌림에서 숏 포지션을 지지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확장 레벨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오면은 입절해 나가는 거죠. TP1 부근에서 TP2 이런 식으로 입절해 나가는 것이고, TP1에서 이제 거의 TP1과 2 사이에서 거의 대부분 입절해야 돼요. 추세가 여기까지 갈지에 대한 부분은 이 추세 강도를 봐야 돼요. 하락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 더 지속이 될 거라는 관점으로 본다면은, 혹은 이 좌측에 있던 매물대까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설명드릴 거고, 이렇게 이제 일률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이런 목표치 부분에 오면은 그냥 일부러 입증하는 거야. 여기까지 도달했으면 여러분의 스탑점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도 아니라 여기 잡는 게 좋아. 다시 여기 도달하게 된다면은 이거는 여기서 더 내려가지 않고 끝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N파동은. 그렇기 때문에 스탑점을 높이면서 어느 정도 수익의 폭을 확장시키라는 거죠. 이렇게 대응 내용이 오다 이제 N파동에 대한 부분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제 피보나치 툴에는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겠죠. 비호존하고 확장존 3개씩.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과연 도대체 기준 파동을 잘 못 잡겠다, 어떤 파동을 가지고 되돌림을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 그렇죠? 여러 가지 파동이 있잖아요. 막 여러 가지 가는데 이렇게. 그렇지. 이걸 여기에 잡아야 되냐, 여기에 잡아야 되냐, 내려갈 때 이걸 잡아야 되냐.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아마. 이거를 정확하게 잡는 방법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제 이 파동을 알아야 돼요, 파동을. 파동을 알아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 기준 파동을 잡을 수 있다고. 이 기준 파동이라는 게 결국에 뭐냐면 임펄스.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상승하고 되돌림하고 확장이 나갈 때에 기준이 되는 이 파동이 뭐냐면은, 이 파동이 임펄스인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제 ABC인 경우도 쓸 수 있어. ABC로 가는 이제 지그재그형 이제 형태를 가진 복합투종 경우에도 똑같이 N파동이 적용이 돼요. 이렇게 N파동이. 하지만 1차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 임펄스야. 기준 파동의 임펄스인 경우를 찾아야 돼요.
거의 대부분은 최저점이거나 최고점을 기준으로 측정하면 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려면 여기서 하시는 게 아니라 엘리어트 파동 강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1차적으로 뭐냐면은 1차적으로 어쨌든 간에 내가 이제 이 인플러스로 가정할 수 있다면은 이 저점 이거는 이제 미다령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미다령 강의 보시고 이 파동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파동에 대해서 이제 되돌림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돌림을 생각해서 요렇게 기준 잡는 거야. 이렇게. 혁정값도 이렇게 조정하는 거고. 2차적으로는 여기서는. 그리고 여기서 되돌림을 준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했잖아요. 그럼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잡는 거야. 파동을 이해하지만이 정확하게 피보나치를 쓸 수 있는 거야. 이게 유효하던 거는 맞죠? 그래서 유효했다는 거는 이 파동에 대한 이 되돌림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 파동에 대한 정확한 기준점을 잡는 거는 여기서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파동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거는 WXY란 말이에요. WX. 근데 기본적으로 다 똑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새로운 저점에서부터 이제 쭉 올라가는 파동에서 꺾이는 그 끝점을 기준을 잡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확장값을 찾아나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속 파동, 작은 파동에도 적용이 되고 큰 파동에서도 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다시 올라가는 파동에 대한 다시 이제 임펄스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림 잡으면 되는 거고. 미어키와 좀 지켰죠? 이라고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 가격인 이 부분에서 매도가 나오고 2차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정확한 기준점을 잡지 못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어떤 중요한 저점에서부터 중요한 저점이란 걸 우리가 스윙로우라고 하잖아요. 스윙이란 말 자체가 이제 뭐 휘두르다는 뜻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유동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기술적인 분석에서 스윙이란 말은 참 모호하긴 한데 유의미한이래요. 유의미한이 스윙이에요. 유의미한 저점을 찾으라고요. 도대체 뭐가 유의미한가? 이거는 뭐냐면 파동상에서의 파동의 출발점 또는 출발점 이야기하는 거고 스윙로우는 뭐냐면 한 단위 새로운 파동의 이제 끝점을 향하는 출발점이고 스윙 하이는 새로운 파동의 끝점이야. 끝점이 되는 거야. 근데 거의 상당수 80% 이상은 대부분 뭐 최고점이거나 최저점을 우리가 스윙 하이 스윙 로우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런데 파동상에서의 중요한 유의미한 저점은 당연히 뭐냐면 임펄스의 출발점이고 그 다음에 되돌림을 끝내는 위치는 바로 파동의 끝점이 되는 거야.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파동을 보면은 지금 당장에는 뭐 어디를 기준으로 잡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배운 내용 어쨌든 어떤 기준 파동을 잘 잡았을 때 거기에 대한 되돌림을 설정하고 확장값 설정하면 된다. 저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뒤에 일렉트 파동 배우면서 그 기준 파동이 내부가 임펄스로 구성이 되었을까 ABC로 구성되었을까 보고 우리가 좀 더 세분화해서 이제 되돌림을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면은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이제 파생 비율이야. 피보나치 파생 비율이야. 그러니까 이 0.38이 이 레벨이죠. 이 0.38이하고 이 0.38이 0.5, 0.68은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을 하지만은 너무 통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지입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레벨보다 보통 되돌림을 줬을 때 여기 너무 뻔하게 매집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이 나오긴 해요. 하지만은 약간 여기 가지 못하고 덜 가고 되돌림을 조금만 주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혹은 겁을 더 주기 위해서 되돌림을 이 피부아치보다 좀 더 밑에까지 간 다음에 손절치기의 것처럼 손절치기 만든 다음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피보나치 이 존을 기준으로 약간 덜 조정을 주는 약간 위쪽에서 조정을 주는 영역이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약간 더 조정을 줘서 겁을 주는 영역까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발생되는 비율들이 있는데 우리의 일반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상승이 있을 때 이제 이 상승분에 대해서 이렇게 상승분이 있으면은 상승분에 우리가 이 절반이라 50%죠. 0.5랑 그 다음에 이거 3등분 해요. 이렇게 3등분 했을 때 3분의 2 지점 이게 33이죠. 0.33. 그 다음에 여기는 3분의 2죠. 여기는 0.66. 이런 수준이 거의 피보나치랑 거의 일치해요. 38이나 뭐 618이나 거의 원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경우 바로 뭐죠? 3분의 1선을 이용한 거고 그 다음에 4분의 1선을 이용한 이제 되돌림 위치가 있어요. 4분의 1선이라는 것은 상승 트렌드에 대해서 이렇게 기주 파동을 0과 1로 잡았을 때 이 크기를 4등분하는 거예요. 이 크기의 크기를 절반을 자르고 그 다음에 절반에 또 절반을 잘라요. 자르고 절반에 또 절반 자르면 하나가 뭐예요? 25% 4분의 2죠. 하나가 25% 0.25 이제 4분의 1 선이 된 거예요. 하나가 4분의 2 이거는 4분의 2 두 개니까 얼마죠? 0.5가 된 거고 맞죠? 그리고 4분의 1이 세 개니까 얼마죠? 75% 이렇게 75% 0.75 4분의 3이 되겠죠? 이렇게 4분의 1의 의에 형성되는 이제 되돌림 위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얕게 조정을 주면은 우리가 이제 요 정도 수준에서 그쵸? 25% 정도 조정을 주고 그 다음에 깊게 조정을 주면은 이나 75% 정도 크기만큼 조정을 주고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수치들 말고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제 피보나치 1호에서 바닥되는 이 숫자들이 0.786이에요. 75%랑 비슷한 위치가 78.6%죠. 이거는 0.38이랑 0.628의 숫자를 곱하면 나와요. 곱하면 나오는 이제 그냥 임의로 곱하면 만든 수예요. 중한 78% 정도, 75, 78% 정도라 생각하면 되고 여기 대칭되는 게 이제 25%와 되어야 되는 게 23.6% 정도가 돼요. 0.236이 나오죠? 요렇게 요거랑 이 두 개의 숫자가 추가가 돼요. 여기가 우리가 피보나치 존 다음에 많이 나올 수 있는 이제 되돌림의 끝점이라고 봐주면 된다는 거. 자, 쌍쌍이 나왔을 때 우리가 되돌림이라고 했죠? 이렇게 잡으면은 이런 피보나치 존에서 가장 일단 통계적으로 많은 되돌림이 끝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많이 끝나는 점을 두 가지 찾는다. 여기가 너무 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살짝 덜 간 다음에 올라가는 거야. 조정을 많이 안 주는 거예요. 주대가 너무 많이 살아있어서 사람들이 다 여기서 매주 받으려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주려는 것들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거나 겁을 좀 주고 싶어. 완전 바닥에 와서 겁을 주고 싶어. 그러면 조금 더 밑에까지 온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금 더 밑에까지 하고 조금 덜 가는 이 위치를 많이 나와 통계를 내보면 여러분들이 피보나치 2에다가 적어도요. 0.236하고 0.786 이렇게 해서 색깔을 다른 색깔 해볼까요? 이렇게 두 개를 여러분들이 표시해 두면 되는 거야. 대충 이제 아시겠죠? 원래 실질적 되돌림은 이제 되돌림 출발점에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보면은 조정의 깊이가 한 23.6% 정도 떨어뜨린 거예요. 20%죠. 전체 상승을 내걸 했으면은 한 23불 정도 떨어뜨린 다음에 올라가는 거. 여기 되돌림 위치. 너무 추세가 강하다. 누가 봐도 이게 임펄스고 누가 봐도 올라갈 거 매수량이 많고 다 사고 싶어 할 때는 이 피보나치까지 오지가 않아요. 당연하죠. 다 사고 싶은 위치까지 와주지 않고 가잖아요, 보통.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236에서 매수가 1차적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런 추세에 대한 판단할 수 있으면은 강한 추세를 1차를 여기 진입하고 2차를 피고에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일단 미리 이제 정찰병을 보내두는 거죠. 정찰로 한번 소량을 들어가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날로 한 번 더 들어가고 이렇게 전략을 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바닥은 바닥이지만은 하락 추세가 오래되었고 사람들 관성에 의해서 8년 성향이 여전히 남아있고 이제 겁에 지져 있으면은 가능하면은 깊게 조정 주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그게 한 78.6, 1000불을 올린 다음에 한 800불 떨어뜨린 거죠, 거의. 이런 식의 겁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여기 두 번째 위치, 통계적으로 많이 나올 위치가 이제 덜 조정을 덜 주면은 한 23.6%.
0.236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깊게 조정을 주면 0.786 이 두 개의 숫자에서 그 다음 통계적으로 많이 나오는 되돌림이 끝점에 나는 거죠. 아시겠죠? 어디서 끝났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파동을 세워나갈 수 있으면 돼요. 파동을 세워나가는 거죠. 여기서 ABC가 끝났으면은 그 다음에 주대가 강하다. 그럼 여기서 끝날 수 있는 거고 이게 ABC가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인플러스다. 그러면은 이거 반등한 다음에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그것도 파형을 알면은 더 세분하게 타점을 선정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알 거는 이게 조금 약하게 조정을 주면 236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구나. 좀 깊게 조정을 주면은 786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게 786까지 내려오면은 거의 깰 거라는 이제 겁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깨고 버틸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제 인버스가 되는 거야. 가령 내가 여기가 인버스라고 하는 파형에 대한 분석이 되었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치면은 아무리 깊게 조정을 줘도 이 파형은 이 저점은 절대 깨지 않죠. 왜냐면 이게 이 파라고 한다면은 이 파는 뭐죠? 이 파 출발점은 절대로 안 깨요. 맞죠? 이게 인버스의 대전제죠. 그리고 깊이가 786까지 왔다는 것은 이 파동이 지그재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뭐냐면 이 파동 2파예요. 무조건 2파예요. 무조건 2파. 무조건. 100% 이거는 이 파동 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큰 상승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야. 왜 100% 이파 조정이 되느냐면은 이거는 피보나치 강의가 아니라 이제 엘리트 파동 강의 때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조정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이게 인플러스라면은 이것이 더 크게 올라갈 것에 대한 확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요것도 설명드릴 거고 어쨌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파생 비율로서 이제 0.236하고 그 다음에 0.786을 여러분의 피보나치 되돌림 툴에 이렇게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제 되돌림이 끝난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의 피보나치의 내부에서 좀 비율이 좀 추가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확장 레벨에서 이제 또 좀 비율이 세분화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1.382 레벨은 뭐냐면은 약한 확장이에요. 약한 확장의 이제 기준선이에요. 2.382가. 그러니까 이런 파동했을 때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주고 추가되게 상승을 했을 때 만약에 1과 2.382 사이 이 사이 영역에서 만약에 파동을 끝을 냈다 치면은 이게 앞으로 추가 하락을 할 가능성이 커져요. 이제 N파동을 끝낸 다음에 이게 반등파동의 기준은 반등을 끝내고 확장 자체가 추가 상승을 만들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여기서 끝나고 추가 하락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 기준점이 1.38이 밑에서 끝나냐예요. 근데 1.38이 미치면은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또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서 가장 많이 나오냐? 한 번 더 좋아하십시오, 여러분. 1.13이라는 숫자를 쓰고 그다음에 1.272라는 숫자를 써요. 그래서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볼게요. 노란 색깔로 이렇게 이 두 개의 숫자를 추가하세요. 1.135하고 1.272. 그러니까 요 사이 영역 중에서 요 사이 영역이죠. 직전 고점을 뚫었을 때 이 사이 어딘가에서 특히나 이 사이 어딘가에서 끝이 나버리게 된다면은 이 파동은 잠정적으로 추가락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진짜로 말 그대로 그냥 하나, 둘, 셋, 이런 N파동만 만들고 반등파동만 만들고 추가락을 만들어야 될 가능성이 큰 이유가 확장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하다의 기준점이 1.382 밑에서 끝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확장 비율을 봤을 때 그 약한 확장의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첫 번째 라인이 1.13 확장이에요. 직전 고점 100%에 대해서 한 10% 정도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점에 대해서 직전 고점에 대한 이제 숏 포지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스탑만 터트린 거예요. 숏에 대한. 혹은 마치 뚫었다 해서 매수를 받게끔 미도한 다음에 급락을 만들어낼 때 쓰는 매우 많이 나오는 매우 중요한 어떤 이제 약한 반등 파동에 대해 지각을 해야 되는 거야. 1.13. 그리고 그 다음에 1.272, 그 다음에 1.382. 그래서 요 세 개의 선에서 이제 확장이 끝나게 된다면은, 선 사이에서 확장이 끝나게 된다면은 앞으로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하락 추세가 강한 상황에서 이게 반등 파동이라 생각이 들면은 역시 힘을 했다고 해도 1차적으로 1.13, 그러니까 직전 고점 뚫으면서부터 바로 매도가 나오는 거야. 만약 이렇게
상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올라오는 파동에 대한 가정이 있다고 치면은 여기서 팔지 않고 더 길게 가져가겠죠. 다음 레벨의 2.618까지. 근데 그게 안 되면은 1.13부터 매도가 나와요. 그래서 확장 값의 이제 첫 번째 선이 1.13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1.27가 되고 1.38이가 돼요. 그래서 이 레벨 사이 1.13에서 1.27에서 1.38이 레벨까지 기준이 되는 여기까지를 약한 확장이라고. 이게 약한 확장 수준에서 파동이 멈추면은 앞으로 추가 하락을 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이거 뻗어 올라가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파동이 힘이 있다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1.618이에요. 이 파동이 1.618까지 오냐 마냐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면은 추가 상승의 여지가 열려요. 이거는 이제 3파의 기본적인 조건에 대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엘리어트 파동할 때 설명을 드릴 거고, 이해하시겠죠? 중요한 거는 약한 확장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차트를 볼까요? 봅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이것도 보면은 여기서 일단 1차전이 하락이 2, 3, 4 하락 임퍼스가 나왔잖아요. 맞죠? 그럼 반대 ABC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보면은 이렇게 트렌드를 그어주게 됐을 때, 그죠? 이거는 이제 1.38, 1.27에서 반등을 하죠. 이건 추세가 임퍼스가 살아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ABC로 기준 파동, 반등 파동, 그 다음에 추가 확장한 다음에 추세가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약한 확장이 모르겠죠? 약한 확장에서 끝난 경우는 다시 한번 또 반대 방향으로 가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올라가 추세에서는 상승, 되돌림, 상승했는데 이 비율 자체가 이 비율이 이 선을 넘지 못하고 이 정도 수준에 그치면은 앞으로 이게 반등 파동이 그치고 추가 하락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클 거고, 거꾸로 이게 쭉 올라가던 흐름에서 이렇게 ABC가 나왔는데 하락이 나오고 반등한 다음에 추가 하락을 했어요. 추가 하락의 비율 자체가 1.38이 1 넘지 않는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약한 확장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추세 강도 자체가 비율이.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하면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 기본적으로 요 상승 파형이 있다고 치면은 상승 파형에 대해서 피보나치에서 되돌림에 찍혔죠.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을 했을 때 보세요. 이게 뭔가 고점이라는 느낌이 나게 되면은 이런 1.13 여기까지 오지도 못하죠. 근데 한 번 더 와가지고 결국에 뭐죠? 이 파동은 1.27 수준에서 1.13에 다음 또 저항을 맞고 이렇게 1.27 수준까지 왔던 거죠. 즉 1.38까지 가지 못하고 꺾여버렸기 때문에 꺾인 순간 이 파동은 어떤 파동이 끝점이 되거나 추가 하락의 여지, 이 출발점을 깨려고 하는 추가 하락의 여지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매도합을 봤을 때. 무슨 말인지 아시죠? M파동이 그런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저 확장 비율 자체가 1.38이보다 1.38이 아래 영역. 특히나 이게 만약 1.13에서 딱 맞고 떨어진 경우는 이거는 정확하게 1.0에 대한 스탑을 터뜨리고 주수를 반전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있잖아요. 가령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내려왔어. 근데 이 비율이 요 추가적인 하락을 했던 비율이 딱 1.13에서 끝났다 칩시다. 이렇게 그리고 3파동으로 나왔어. 이거는 앞으로 큰 상승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대한 스탑만 터뜨린 거예요. 여기 매주 받는 애들에 대한 스탑만 터뜨리고 물량을 받아먹고 다시 올라가겠다에 대한 상징이 뭐냐면 1.13이에요. 거꾸로 내려가는 것도 반등할 때도 이거 이런 비율 2.13 비율 2.13 비율에서 딱 맞고 떨어지면 앞으로 이거는 매우 큰 하락을 예고한다고 봐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차트 한번 봅시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2.1선. 자, 과거 차트를 보시면은, 을봉을 볼까요? 일봉으로 보면은, 자,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이것도 중요해요. 뒷전 고점 했을 때 이 상승 파형에 대해서 되돌림을 주고 올라갔을 때 1.13에서 저항을 추 확장의 비율 자체가 1.13에서 저항을 맞잖아요. 여기까지 가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뻗어 올라가려는 힘보다는 올라갈 때마다 파는 힘이 더 강한 거야. 그럼 결국에 추가 하락을 한다는 소리야. 이러한 확장 비율만 우리가 잘 알아도 우리가 매매에 굉장히 적용하고 싶다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가령 파동이 지금 여긴 한데, 여기서 또 올라갔다 칩시다. 여기서 상승해서 되돌림 했는데, 보세요. 확장 비율이 1.38이 가지 못한다고 치면은, 여기서부터 저항을 맞잖아요. 이날 현상 자체가 앞으로 추가 하락을 예고한다는 거예요. 엠파동에서는. 이해하시겠죠? 요 경우는 임파스가 떠주고 조정을 ABC 줬기 때문에 이제 그 파동이 끝나서 올라가는 거고, 이때 보면은 뭐 381보다 조금은 밑에까지 오죠. 이제 1.236레벨 돈까지 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요즘에 또 하나 더 어제 트렌드가 나온 게 뭐냐면 0.3하고 0.7이에요. 0.3을 우리가 뭐 이제 끌어갈게요. 0.3, 0.7. 요것도 많이 나와요. 0.4. 이건 0.3에서 이제 되돌림이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추가해 줘야 할 게 뭐냐면은 바로 0.3하고 0.7이에요. 점점 많아지죠? 근데 이 정도까지만 더 추가해 두시면 돼요, 일단은. 되돌림 수치에서는 0.3하고 0.7만 추가해 주세요. 이렇게. 0.3 부분하고 0.7이 뭐냐면은,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이 들어가는 패턴이야. 뭐냐면은, 이 0.618 올라갔다가 되돌림을 줘요. 근데 0.786은 너무 조정이 얕다. 근데 0.618은 또 너무 뻔한 자리야. 다 기다리고 있어서. 그러면은 뭐냐면 이 0.786과 0.618의 절반 정도 수준이 0.7이에요. 그 0.7 수준에서 또 되돌림이 많이 끝내요. 여기 이상하게 멈춰버리게 되면은 여기 매수받는 애들은 저항이 되는 거고 여기까지 올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쇼트 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아니면은 뭐 가지고 있다 손절치고 밑에 다시 갖겠다는 기다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걸 무시하고 올라가는 거야. 그게 0.7이야. 0.786과 0.618의 중심. 그다음에 0.3이라고 하기도 하고 0.33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0.3 부분이에 대려. 뭐 3이도 상관없고 33도 상관이 없고 뭐 3이라고 해도 되고 이 정도 수준이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236하고 382가 너무 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중심값을 가지는 거야. 애매한 위치에 걸쳐있는 걸 많이 볼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본화치 투에는 이제 좀 선이 많아지긴 했죠, 이렇게. 이한 레벨들이 다 지지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그러면 도대체 어디 들어가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요소들을 가지고 더해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매매한다 치면은 그냥 좀 수제가 좀 애매하다 싶으면은 여기다 들어가면 돼. 분할로 걸어가지고 그냥 들어가면 되고 추세가 강하다 싶으면은 0.7에서 0.786에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고 추세가 좀 이제 하락 추세가 강하다. 근데 이게 임퍼스라는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0.236하고 0.3 정도 수준에서 들어가면 되는 거죠. 2차적으로. 여기다 무조건 이제 중간에 한번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1차로 들어갈지 여기서 이제 2차로 들어가고 2차 들어갈지는 이제 앞부분에 대한 추세 강도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보나치에서는 이제 0, 236, 0.3 정도, 0.382, 0.5, 0.618, 0.7, 0.786 정도까지 넣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점점 많아지죠. 그 다음이 바로 0.886. 그 다음에 0. 이제 한 1호 정도. 그 다음에 또 있어. 0.95. 그 다음에 0.1. 이런 다양한 레벨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파형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파동 위치에 따라서 가령 쭉 올라가다가 첫 번째 하락을 만들었어요. 근데 처음 하락을 만들면은 오랫동안 상승 추세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 심리가 강해요.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면은 높이 반등을 하려고 해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뭐냐면은 보통 어디까지 가냐? 보통 0.786하고 0.786하고 0.886 레벨까지 많이 가요. 통계적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하모니 패턴에서의 이제 786과 틀리거든요. 같은 이 형태로 이런 식으로 와 이렇게 한 다음에 꺾여요. 0.886도 이제 다른 패턴들에서 사용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식의 패턴들의 비율이 하모닉에서 좀 발생된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점에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0.786, 0.886에서 저항을 만든 경우도 많다는 거야.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가장 겁을 많이 줄 수 있는 위치가 얼마냐면은 뭐 저점만 아끼면 되지만 보통 0.15에서 0.2 수준까지 거의 85에서 90%까지 수준을 주는 거야. 근데 저점을 안 깼어. 그러면 앞으로 아주 크게 올라가요. 겁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물량을 모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다 세세하게 기억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파동이 어디서 끝날지에 대한 부분은 세력이 결정을 하는 거긴 하지만은 우리는 그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파동이 정확하게 임펄스인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일단 해야 되고 임펄스라는 판단이 들면은 일단 스탑을 걸고 흥분이라도 멈추면 돼요. 어차피 내 관점이 틀렸으면 여기가 터지기 때문에 전절을 나가는 거고 어쩔 수 없는 거고 관점 틀렸으니까 그게 아니라면은 우리가 이제 피보나치에서 매수를 받는 거야. 통계적으로 피보나치에서는 외선 받아보고 애매하면 그 다음에 저 약한 레벨 0.236 뭐 이 정도 수준에서 한번 받아보고 그거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내 관점이 맞으면 저점 안 깨고 올라가겠죠.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의미한 바닥에서 봅시다. 우리가 이제 유의미한 바닥이고 이게 임펄스란 말이에요. 임펄스의 구조를 확인했다고 치면은 어쨌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의 구조를 완성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사트렌즈라는 게임에서 조정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죠? 출발점, 끝점에 피부아치를 잡고 이제 매매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여기서 매수 걸어두고 1차로 그 다음에 뭐 2차로는 여기 걸어두는 거죠. 이 연절이 걸어두고 스탑을 여기 설정하고 내가 이거를 임펄스로 봤다면은 우리가 이제 매수가 들어오겠죠. 근데 이게 아니더라도 그냥 통계적으로 여기 그냥 들어갔어. 스탑 여기 모르고 그렇게 해도 수익이 낼 수 있다는 거죠. 깊어졌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들어갔던 이 평단 자체가 조금 더 밑에까지 왔지만은 이 평단도 나쁘지 않은 평단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임펄스가 맞으면.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다른 부분을 또 한번 볼까요? 다른 부분을 보시면은 이 부분은 이 상승 파열에 대해서 되돌림을 줬을 때 어디 가시죠? 이거는 236까지 거의 236까지 준 거죠. 수령은 되돌림이 236까지 깊었다는 거죠. 그리고 확장 값은 지금 어디까지 간 거죠? 2.382와 2.618 이것도 확장 값도 또 중값이 증정을 해버려요. 2.382와 2.618이 항상 기준선이 된단 말이에요. 힘에. 그래서 이거의 중심 1.5에서도 또 많이 장을 맞아요. 중심값에서. 요즘에는 딱 정해진 선보다는 그 중심값, 그 다음 레벨의 위치까지 많이 가요. 그 다음 레벨에서. 그래서 보란탈이 써야 할 때는 써야겠지만은 추세가 뭐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우리가 이 상태에서 좀 뭔가 애매하고 강하다. 그러면 또 깊게 조정을 수 있겠구나 판단해서 밑에까지 생각을 해야 되고 2, 3루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추세가 너무 강해. 계속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은 저 피보나치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이때는 뭐였죠? 0.7이랑 그 다음에 0.786 사이
여기서 매수를 받던지 주세가 강하다 치면 저기까지 안 와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오고 가버려요. 이렇게 볼까요? 주세가 살아있을 때를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트레이딩 방법이 통계적으로 접근했을 땐 저렇게 하면 되는데 주세가 강하면은 이건 618까지 오긴 했죠. 근데 보통 보면 이거 아시겠지만 여기서 끝나요. 618 밑에라 놔주고 위쪽에서 끝난 조정이 보죠. 이거에 대해서 1억 올라가버린 거야. 밑에는 또 얼마요? 1.38도 아니고 1.68도 아니고 1.5에서 끝나는 거죠. 이렇게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배운 게 뭐냐면은 피보나치에 대해서 타생되는 비율 선들을 설명드렸어. 이 선들도 중요한 어떤 지지선으로 작용한다는 거야. 첫 번째는 기본 베이스 정리할게. 기본 베이스는 0.38이 0.5, 0.628이다. 근데 조금 얕게 이제 되돌림을 주고 싶다. 그러면 0.236이고 조금 깊게 조정을 되돌림을 주고 싶다. 그러면 0.786이다. 그리고 기본적인 확장 값은 우리가 1.38이하고 그다음에 1.628하고 2.0이다. 근데 약한 확장 값의 기준은 1.38이 아래라. 그다음에 강한 확장 값의 기준은 이제 1.618이 이상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 약한 확장 값 내에서 그러니까 1.0에서 이제 1.38이 사이에 있는 또 중요한 통계적인 저항들이 있는데 그 값들은 얼마냐? 1.13하고 1.27이다. 특히나 이제 1.413에서 만약에 확장을 끝낸다면은 딱 끝내면은 앞으로 추세가 바로 이제 다시 바로 원래 추세대로 흘러가 버릴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이게 1.13에서 끝났다. 그러면 이렇게 원래 추세대로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피보나치 중심값이야. 이 피보나치 중심값이 뭐죠? 각각의 레벨의 중심에서 멈추는 거예요. 가령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가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있잖아요. 뻔한 자리에 왔으면은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이 중간에서 더 멈춰요. 애매하게. 이 중간에서 되돌림 멈춰버리게 되면 심리적으로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를 내가 거시는 거야. 이렇게 멈추면.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그냥 들어갔다고 치면은 물려있기 때문에 손들어 치고 싶게 만들고 그 다음 여기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알드 필요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더 내야 시키겠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물량을 받으면 세력은 굉장히 유용하게 물량을 받을 수 있겠죠. 몇 가지 갈 거라 생각 이제 너무 기다린 사람에 대해서 태워주지 않을 수도 있고 여기 간 애들은 선저치게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이 중심값 이것과 이거의 중간 위치에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특히나 그 비율이 얼마라고 했죠? 가령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0.618하고 0.786이죠. 이게 피보나치 존이고 이거는 정말 공격적으로 진입했던 되돌림 위치고 그 사이에 여기 0.7 이 숫자하고 그 다음에 0.382 피보나치 존하고 0.236 피보나치 사이에 0.3 수준. 그래서 0.3과 0.7도 요즘에 많이 나오는 되돌림 위치가 되는 거야. 근데 확장 값도 1.23하고 1.628의 경계가 되기 때문에 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1.5에서 멈춘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까 보셨죠? 여기서 이렇게 끝난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그러니까 강하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약하다고 하기도 애매한 그 중간에 애매모호한 위치에서 끝나는 T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